네, 안녕하세요. 재붕입니다. 오늘 제가 흥미로운 뉴스를 들어서 좀 급하게 영상을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 TSMC, 이제 여러분들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아는 기업이죠. 대만에 위치하고 어떤 선공정뿐만이 아니라 패키징에 해당하는, 즉 칩이랑 뭐 HBM, 메모리, 뭐 인터포저, 기판 이런 것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이제 AI 패키지 칩을 출하하는 TSMC라는 회사가 드디어 유리 코어 기판에 대한 어 좀 본격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어서 생각보다 유리 코어 기판 시대가 빨리 올 수 있겠다 싶어서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먼저 유리 코어 기판이 뭐냐면, 지금 AI 칩 패키징은 날이 갈수록 그 크기가 커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뭐 GPU 연산 칩 그 주변에 이제 HBM 메모리 같은 것들을 많이 쌓아야 되는 것도 있고, 즉 성능을 좀 더 최대화시키기 위해서는 패키지가 이제 커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거든요. 실제로 엔비디아의 어떤 아키텍처를 보면 호퍼, 블랙웰, 그리고 루빈, 그리고 한 27년에는 루빈 울트라, 28년에는 파인만이라는 이런 이름이 복잡하지만은 아키텍처가 진화를 하는데, 업계 흐름을 보면 그 패키지 사이즈가 굉장히 커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흐름은 막을 수가 없는 흐름이고, 근데 여기서 생기는 문제가 있어요. 기판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열을 받게 될 때 여기 보이는 이 실리콘 칩들과 지금 기존에 쓰였던 이 기판, 이 기판이 이 열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패키지 크기가 커질 때 어 점점 더 이제 깨지기 쉽다고 봐야 되거든요. 점점 더 잘 휘어지고, 그로 인해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기게 되고 수율이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유리코어 기판은 기존에 쓰이던 이 그 유기 기판이라고 하거든요. 유기 기판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온 신소재예요. 이 유리코어 기판은 위에 있는 실리콘 칩과 이 밑에 있는 유리코어 자체가 열팽창 계수, 그러니까 열을 받았을 때 늘어나는 정도를 나타나는 수치를 열팽창 계수라고 하는데, 그게 서로서로 비슷하기 때문에 패키지 사이즈가 커도 열을 받아도 그게 크게 휘지 않아서 수율을 보다 이제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요렇게 나온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차세대 패키징에서 유리코어 기판은 핵심 기술로 기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까지는 TSMC가 따로 유리코어 기판에 대해서 언급을 하지 않았는데요. 최근 TSMC가 이제 한계를 절감하고, 원래 Chip on Wafer on Substrate라고 해서 COWOS라는 기술을 많이 썼는데요. 이제 그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 COPOS라는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고요. 되게 양산 움직임을 지금 빠르게 가져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COPOS에서 유리 코어 기판이 쓸지 말지 이게 되게 논쟁이었어요. 왜냐하면 TSMC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유리 코어 기판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별로 없거든요. 근데 이번에 TSMC가 제대로 언급을 합니다. 이거는 이따가 알아볼게요. 일단 유리는 TSMC에서 말하는 COPOS, 새로운 기술에서 유리는 P가 아니라 S에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왼쪽 그림을 볼게요. 여기 이게 실리콘 칩이고, 이 실리콘 칩을 바로 받쳐주는 인터포저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보다 실리콘 칩과 직접적으로 닿아서 그 신호 속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COPOS가 여튼 여기 이제 인터포저 레이어가 있고, 그 밑에 레이어가 이제 기판 레이어입니다. 사람들이 COPOS 유리는 여기 인터포저 레이어에서 들어가는 게 아니냐, 뭐 이런 말들도 많았는데, 공식적으로 TSMC는 COPOS의 유리가 차지할 부분은 여기 밑에 있는 이 코어 기판 레이어에 이제 유리 코어 기판이 들어갈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TSMC의 COPOS가 이제 도입이 되면 첫 번째 그 유리 코어의 메인 무대가 아마 이제 이쪽에서 도입될 가능성이 굉장히 커 보여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실리콘과 기존 유기 기판의 열팽창 계수 차이 때문에 휨 문제가 굉장히 커지고, AI 패키지는 계속 커지고 있는데 고성능일수록 깨지면은 휘어버리는 게 굉장히 이제 취약해지기 때문에
당장은 지금 유리코어 기판이 좀 비싸도 그거를 감수하고서라도 또 쓸 수 있는 이제 유인이 생기게 된 거죠. 근데 이번에 TSMC가 나름 큰 그 AI 패키지 칩 이제 크기를 이제 들고 와서 유리코어 기판으로 샘플 검증을 해 봤는데 되게 결과가 좋게 나왔습니다. 앞서 말씀드렸지만 그 열팽창 계수 이 차이가 줄어들기 때문에 유효 열팽창 계수 차이가 이제 19% 이제 감소했고, 또 그로 인해 이제 패키지의 이제 휘는 정도가 16% 정도 감소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제 유리는 단단하기 때문에 휘는 정도도 굉장히 낮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뭔가 좀 단단한 게 있고요. 또 유리는 이제 기존 유기 기판에 비해서 신호 전달에 좀 더 강점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신호 전달도 기존 유기 기판보다 더 잘 되더라.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TSMC와 업계 추정에 따르면 유리코어 기판은 28년 하반기부터 29년 초쯤에 이제 모든 공정들이 계획대로 됐을 때 한 이쯤 양산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TSMC와 유리코어 기판의 연관성이 뚜렷하지 않을 때만 해도 저는 인텔이라는 회사와 그리고 구글, 아마존, 메타와 같은 하이퍼스케일러를 필두로 2030년쯤 유리코어 기판이 본격적으로 양산이 되고 빠르면 한 29년에 양산이 될 거라고 봤는데요. 이번에 TSMC와 이제 그와 관련된 업계 사람들이 정확히 시점을 얘기를 해줬기 때문에 좀 더, 좀 더 낙관적인 시나리오, 즉 한 29년쯤에 양산이 될 수 있겠다 하는 그런 시나리오가 좀 더 힘을 받게 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제가 진짜 주목한 포인트는 이 이비덴이라는 회사의 움직임입니다. 이비덴은 이 유기 기판, 기존에 지금 쓰이고 있는 기판 강자 회사고요. 되게 보수적인 회사인데 이미 지금 TSMC랑 손잡고 유리코어 기판 샘플 이런 것들 다 만들고 있었습니다. 뒤에서. 그리고 30년도에 이비덴이 유리코어 기판 매출을 따로 이제 분리하겠다고 이제 공식적으로 이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보수적인 회사마저도 유리코어 기판의 상용화를 2030년으로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한 2029년쯤에는 유리코어 기판이 본격적으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노룩스는 아까 TSMC와 이비덴 뿐만이 아니라 이노룩스가 같이 유리코어 기판을 통한 샘플을 만들었는데, 이노룩스는 대만 생태계에 포함되어 있는 패널 업체고 이 유리 패널을 굉장히 잘 다룹니다. 그래서 패널은 다루고, 그리고 그 기판을 이제 제조하는 거는 이비덴이 하고, 그리고 그걸 패키징하는 거는 TSMC가 한 거죠. 그래서 이 대만 생태계도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또 눈여겨봐야 할 것은 인텔이라는 경쟁자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어요. 인텔은 TSMC보다도 더 유리기판의 진심이고, 그리고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던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TSMC가 생각하는 유리기판 양산 타임라인보다 더 앞당겨서 좀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유리 기판에 투자를 할 거면은 유리 기판과 관련된 대만 생태계, 그리고 저기 인텔과 관련된 미국 생태계, 이쪽을 좀 자세히 보는 게 좋아 보여요. 근데 아직 확정은 아닙니다. 지금 샘플을 검증한 수준의 단계지, 이게 실제로 뭐 한 개를 만드는 거랑 또 수만 개를 만드는 거는 이제 양산에서 안정적인 수요를 할 수 있다. 이거는 또 다른 얘기거든요. 아직 대규모 주문이나 증설 발표도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조심을 해야 될 단계고, 또 여전히 유리는 지금 깨지기 쉽기 때문에 수율 확보하는 데 있어서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또 아직 검사 체계, 그러니까 유리 기판을 만들고 나서 이게 진짜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하는 체계가 완벽하게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막 완전 100% 2029년에 양산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면 위험해요. 지금 TSMC가 발표했던 이 뉴스는 TSMC도 진짜 유리코어 기판의 진심이구나, 이 정도로 받아들여야 되지 2029년에 무조건 양산이 된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곤란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 생태계와 관련 없이 가장 먼저 이제 유리코어 기판의
주문을 받고 매출을 낼 수 있는 회사가 어디일까? 그리고 가장 이제 선두적인 기업이 어디일까 생각을 해봤는데 저는 이 세 가지 기업이 그래도 눈에 띕니다. LPKF라는 유리 코어 기판에 구멍을 레이저로 이렇게 뚫어주는 회사가 있고요. 또 슈미드라고 마찬가지로 LPKF의 레이저로 유리 코어 기판에 이제 그, 그 어느 정도 이제 뚫리는 어떤 구성이 이제 정해졌다면 그거를 진짜 뚫어내고 어, 그 이제 뚫어내고 그 하류의 과정을 이제 담당하는 기업이 이제 슈미드라는 기업이고요. 또 대만 생태계의 또 레이저 기업으로 유명한 또 ENR 엔지니어링 기업이라는 코퍼레이션이라는 기업도 저는 좀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6년 지금은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아무리 TSMC나 인텔이 뭐 유리코어 기판을 쓰고 싶다고 해도 이 유리코어 기판을 만드는 데 있어서 그 공정이 깔끔하지 못하면 얘네들도 어쩔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세 기업들에 투자할 거면은 좀 적은 포지션으로 내가 잃어도 될 만큼의 돈을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아까 소개해드렸던 이 세 기업은 장비 기업이고, 그래서 저는 어떤 그 신소재가 양산이 된다고 하면 제일 먼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은 장비나 소재 기업이기 때문에 이 기업들을 이제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유리 코어 기판이 언제 상용화되든 간에 상대적으로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도 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는 아지노모토라는 회사고요. 유리 코어 기판이나 기존 유기 기판이나 이 아지노모토의 ABF 필름이라는 거는 꼭 써야 됩니다. 그래서 아지노모토는 유리 코어 기판이 언제 되든 유리 코어 기판이 돼도 좋고 늦게 돼도 좋고 빨리 돼도 좋고 다 좋아요. 그래서 오늘도 아마 8% 정도 이제 주가가 오른 걸로 알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이비덴 이제 유기 기판 강자이지만 TSMC와 이제 강하게 이제 유리코어 기판에 연관되어 있는 이 기업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 또 아예 이제 유리 원판 제조사인 코닝이라는 기업도 굉장히 좋아 보이고요. 또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유기 기판 관련 사업을 하는 삼성전기 그리고 유리코어 기판도 굉장히 이제 적극적인 투자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 이 삼성전기도 상대적으로 어, 좀 편한 마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기업들을 소개해 드려봤습니다. 저는 특히 아지노모토가 좀 더 구조적으로 유리코어 기판의 채택 시점과 관련 없이 굉장히 좀 잘 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유리코어 기판이 생각보다 빨리 상용화 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기존 유기 기판의 강자인 이비덴이 실제로 TSMC와 뒤에서 꿍짝꿍짝 하면서 유리코어 기판을 지금 만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유리코어 기판 생태계에 있어서는 투자에 있어서는 큰 의미를 줍니다. 다만 지금 너무 열광해서 막 많은 포지션을 넣을 그럴 때는 아니에요. 좀 더 타이밍을 지켜보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이제 포트폴리오를 좀 편입을 한다거나 아니면은 거시적인 환경으로 인해서 주가가 다 빠졌을 때 그때 이제 유리기판 장비 제조사에다가 투자를 하면은 굉장히 좋은 전략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도움이 되셨으면은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리고요. 제가 영상을 만들어 본 거는 좀 뭐 한 번도 안 해본 일이기도 하고 또 대본 없이 제가 지금 하는 거라 좀 중간중간에 말이 좀 어눌하고 좀 꼬이는 게 있는데 양해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